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송나입니다. 요즘에 핫하죠. 아이오닉 5 가격도 공개되고 옵션도 공개되고, 그래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주제는 그거예요. 테슬라 오너들이 바라본 아이오닉 5가 주제고요. 저희 TKC 카페에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서 오너들이 바라본 아이오닉 5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이고요. 아이오닉 5 관련 오프 더 레코드 하나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뭐 나름 그 말씀을 해주신 분한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시니까 카더라라고 해서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네. 후나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내용 볼게요. 시제 차량 테스트 관련해서 카더라 정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시제 차량 테스트 간 단차 문제가 있는 차량 다수 있음. 10대 중 6대 정도. 네. 이게 시제 차량 테스트라는 게 양산하기 전에 테스트 돌려보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근데 단차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시제 차량 테스트 중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원인 파악이 안 됨. 10대 중에 한 대. 이거는 양산 전에 이제 테스트 해본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양산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걸리네요.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네, 10대 중에 한 대니까 확률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원인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네, 이 부분이 좀 이거는 걸리고요. 뭐 그냥 카더라니까요. 넘어가죠. 네, 카더라니까. 두 번째 글 볼게요. 아이오닉이 테슬라와 비빌 차는 아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미르코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제목이 좀 도발적이네요. 네, 비빌 차는 아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A고 아이오닉이 B고 코나가 C라고 이제 정해주셨고요. ABC로 나눠서. 네, ABC로 나눠서. 먼저 테슬라부터. 1단계 배터리 동력, 친환경. 네, 이거는 ABC가 다 똑같고요. 네, 1단계는 다 똑같죠. 네. 2단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네. 네, 그 점은 A와 B가 똑같고요. 코나는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X. 네, 세 X죠. 번째, 세 번째는 3단계. OTA. 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바퀴 달린 컴퓨터. 네. 그러니까 OTA가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건데 네. 테슬라는 되고요. 네. 아이오닉 5는 안 되고요. 네. 코나는 당연히 아이오닉 안 돼요. 5가 OTA가 되는 부분이 있죠. 내비게이션만 된다고 내비게이션만. 합니다. 네. 네.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지금 현재 완벽하게 OTA가 지원되는 차량은 네. 테슬라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현대차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못하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차들은 부품을 조달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면 브레이크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 ECU라고 하죠. 네. 네네. 부품을 제어하는 CPU 같은 개념이죠.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00개?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할 때 하드웨어만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ECU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죠. 하나에서 모든 제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기반이 되어야지만 OTA에 준비가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내연차 회사들은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지 않고요. ECU까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틀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쉽게 따라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OTA라는 걸 넣을 수 있는 부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이라는 부품에 이제 OTA를 그러니까 OT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무선 업그레이드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창 이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OTA가 되냐 안 되냐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OTA 된다라는 구색 맞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OTA도 급이 있는데 그냥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OTA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셨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를 통해서 없던 기능이 생기죠. 있었던 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이걸 넘어서 아예 없었던 기능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차량이나 2021년도의 차량이나 똑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출고한 차량도 새 차처럼 계속 살 수가 있어요. 랜디님 좀 얼마 네. 전에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업데이트가 돼서 거의 새 차처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6가 나오면, 또는 아이오닉 5 리프레시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차, 아이오닉 5는 1년 후에는 올드카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이 테슬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죠. 차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네. 네, 이게 단적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차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도대체 네.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 저희 FSD 얘기했듯이 네. 자율주행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 베타가 끝나면 그 다음은 뭐죠? 오픈이죠. 네. 네, 오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오픈되면은 그 FSD 가격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이제 테슬람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가 아이오닉의 주된 고객층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좀 얘기를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를 탈 때는요 블랙박스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랙박스 기능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NOA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자동 차선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이오닉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만 하고 OTA는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OTA가 지원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기본적 퍼포먼스 제로백, 속도, 주행거리, BMS 기술.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 아이오닉이 지금 두 개의 트림 있잖아요. 네. 하위 트림의 경우 제로백이 이게 현대자동차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7점 몇 초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의 듀얼 모터 버전이 5.1초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는요 아무래도 주행 거리에 맞춰서 전비 5.2초. 세팅을 5.2초 네. 전비 세팅을 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는 원래 태생부터가 하이 퍼포먼스 카였기 때문에 모델 3 같은 지금 현재로서는 엔트리 모델의 경우에도 대단한 성능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 개념 자체가 다른 회사고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이런 퍼포먼스 면에서 좀 희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다음에 속도, 주행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퍼포먼스를 희생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제로백이 높은 테슬라보다 주행거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행거리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언론에는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줬겠죠. 거기서 소개되는 재원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완충시 주행거리가 410km에서 430km죠. 이 표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보면 410에서 30km 주행거리는 후륜일 때 얘기고요. 네. 제로백은 또 4륜일 때 얘기해요. 5.2초예요. 네. 이거는 뭐 네. 머리는 뭐 사슴이고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똑같이 적용하면은요. 모델 3 롱레인지 주행거리 이만큼이고요. 네. 네, 여기다가는 퍼포먼스 3.4초? 네, 3.4. 3.4초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네. 공평해지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차가 아니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거리가 나오느냐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봤을 때 되게 놀라운 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전비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테슬라 모델 3의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4.6초인데도 불구하고 496km라는 주행거리가 나와요. 배터리가 지금 같은 겁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이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퍼포먼스는 훨씬 더 높으면서.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반떼보다 포르쉐가 연비가 더 좋은 상황? 그런 겁니다. 포르쉐가 아반떼보다 연비가 좋아요. 기름값이 적게 들어요. 제로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기술이 참 대단한 거고, 그리고 현대가 아직은 쫓아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현대가 공을 들인 건 자잘한 옵션들. 네. 네, 자잘한 옵션들, 실내 인테리어, 수납 공간, 네. 아기자기한 옵션들, 여기에다 사활을 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재원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크기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되게 많이 커 보였잖아요. 네. 근데 재원상으로 보면은 모델 3보다도 전장은 좀 짧아요. 맞아요. 생긴 거 보면 네. 꽤 커서, 예를 들어 코나를 생각해 보면 코나보다는 훨씬 큰 SUV가 CUV 정도 뭐 좀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델 3보다 작아요. 적어도 전장은. 강조하는 네. 부분은 지금 휠베이스 3m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네. 휠베이스에 올인한 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급으로 나누면 지금 감이 별로 안 와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이오닉 5는 투싼급이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산타페 정도 재원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랑 비교하기에는 많이 다르고요. 거의 네. 모델 3와 비교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전장 같은 경우에 모델 3 롱레인지가 6cm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4cm 정도 되겠네요. 네, 4cm 정도 또 짧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서로 상쇄를 해서 둘은 굉장히 비슷한 차급이다. 크기로만 봤을 때. Y급은 아니다. 아이오닉 그렇죠. 5는. 네, 그렇죠. SUV라는 카테고리는 비슷하지만 크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가 어떤 차박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Y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델 Y하고 비교할 급은 아니다. 네, 급은 아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BMS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언급을 한번 네, 했었잖아요. 네, 네.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에서 네. 100%까지 완속 네. 충전을 권장하는 설명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항상 BMS가 관리를 네. 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 BMS 기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BMS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각 카테고리별로 비교를 하더라도. 그리고 모두 아직은 테슬라 압승입니다. 특히나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듀얼 기준 380km 정도 예상한다고.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모델 Y는 511km, 모델 3는 490km. 네. 근데 네. 저 롱레인지가 380km면 현대가 더 튜닝을 해서 늘려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400km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출력이 4륜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5.2초가 나와요. 네. 5.2초가 나오려면요. 지금 아까 410에서 430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한 10% 정도가 빠진다고 봤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 400km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륜 기준으로는. 네. 아이오닉의 장점은 넓은 공간. 공간은 넓은데 그 공간에서 소비한 소프트웨어 부족은 아쉽다고. 이 부분은 뭐냐면 액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디스플레이로 충전하면서 영화나 이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오닉 5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조작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숑라이님은 사실 때부터 넷플릭스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살 때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지금 제 차가 됩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아이오닉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면 끝이다. 그렇죠. 네, 업데이트는 없다. 네, 이게 참 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언론은 언급을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주는 현대잖아요.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테슬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내연차적인 사고로만 둘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주행거리 비교하고 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가 그런 좀 걸 떨어지죠. 못 다루는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미래적 외관 디자인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점이라는 거죠. 넓은 그렇죠. 공간과 미래적인 외관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호평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봐도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들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컨셉 디자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컨셉 차가 그대로 나온 것 거의 같아요. 90% 이상 일치하죠. 네, 그래서 정말 현대한테 이번 부분은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가 컨셉 가치만 만들어주면 정말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받고 더 매출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가 굉장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 같아요. G80이나 GV80이죠. 어쨌든 제네시스 라인들을 보면 독일 3사 차들보다 더 디자인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듣고 말아주시고요. 악플 달지 마시고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은 아이오닉을 비롯해서 현대차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이 테슬라와 비빌차는 아니다. 네, 이걸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글을 볼게요. 아이오닉 5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랑 비교하며 테슬라는 불량, 마감이 별로다 하는데 가자님이 공유해 주신 글이고요. 현대는 원래 차 만들던 회사라 마감이 불량도 적고 AS도 전기차도 잘 될 것이라는 비교 글들이 이제 타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데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마치 얼리 어답터 취급도 하고 현대는 내연기관 차 만들던 회사니까 잘 만들 것이다.
승차감은 그랜저급, 마감은 압도적, 뭐 이렇게 음,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소, 넥소 수소차 최근 스택 불량 문제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스택이라는 거는 거의 엔진, 내연차에 비교를 하면 엔진처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불량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과거의 차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오닉도 그 급으로 몰아야 된다는 건 저는 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내연차 만들던 회사니까 잘 만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은 않다. 네네. 네, 이런 사례들이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해 주신 이 거고. 사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EGMP라고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 최초의 현대차란 말이죠. 그리고 현대가 정말 사운을 다 건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내연차 플랫폼에다가 배터리 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급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만들었지만 내연차에다 얹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화재가 났으면 어디서 왜 화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소명이 돼야 되는 근데 부분이잖아요. 그거는요. 네. 저런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 LG.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문제냐 아니면 배터리를 다루는 어떤 BMS의 문제냐 그런 문제를 다루다가 최근에 결론이 났죠. 거기서 그 배터리 액이 누수가 되어서 일종의 합선처럼 그런 쇼트가 나서 발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원인이 규명이 된 규명이 건가요? 됐어요. 아, 규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의 면죄부를 주자면 코나는 과도기적인 차였고 현대 입장에선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됐어요. 아시겠지만 아이오닉이나 코나나 해외에 많이 안 팔았어요. 주로 캘리포니아의 주에만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환경차를 일정 대수 이상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뭐 한 20% 정도를 뭐 몇만 대 이상 판매하는 메이커는 무조건 일정 퍼센트 이상의 친환경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컴플라이언스 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차가 코나였거든요. 아이오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해서 만들었던 차였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오닉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대의 기존 차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점들을 아이오닉에 투영해서 그러니 아이오닉도 그렇게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현대차 입장에선 억울한 평가다.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을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코나 관련해서 모든 차종 배터리 교체. 네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음. 아이오닉 5가 나올 시점에서 네. 그게 발표가 된 게 네. 그 부분이 좀 전략적인 많이 거죠. 전략적인 거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톡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아이 뭐 네. 그 배터리 가격이 얼만데요. 그거를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이오닉도 그렇지만 그 테슬라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현대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인천 가즈아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이 글에 대한 결론은 처음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던 차라서 테슬라보다 전기차 잘 만들 거라는 환상은 안 하시면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다만 기존의 시행착오 때문에 아이오닉도 기대할 바는 없다라는 건 아니다.